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떠난 프랑스 리그앙 최고의 선수로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현지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랑스 리그앙 11라운드 앙제와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한 이강인 선수가 2골 1도움의 원맨쇼를 펼치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4대2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프랑스 리그앙 사무국 공식 선정 최우수 선수부터 언론 선정, 통계 매체 선정 최우수 선수를 싹쓸이한 이강인 선수. 이날 2골을 넣었다는 이 득점 외에도 놀라운 기록을 통해서 올 시즌 프랑스 리그앙 올해 선수상을 수상할 강력한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평가, 극찬 내용들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1월 10일 새벽에 열린 2014-2025 시즌 프랑스 리그앙 11라운드 결과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앙제 원정 4대2 완승으로 승점 29점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리그앙 선두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4골 중에 3골을 만들어낸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가장 크게 주목되고 있는데요. 프랑스 리그앙 공식 채널에서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경기 옴무두 마시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됐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또 리그앙의 글로벌 계정, 영문 계정에서는 이강인 태극기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과 더불어서 한국말로 이강인 또 진가를 발휘라고 이제 문구를 소개하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왼쪽에 표기된 매체는 프랑스어로 된 본 계정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이 잉글리시 계정은 한국 팬들을 위한 계정이 아니라 말씀드린 영문으로 된 글로벌 계정인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의 별도의 콘텐츠를 소개하면서 한국어를 쓴 것. 이제는 K-팝이나 K-드라마나 많은 이런 한류 열풍의 요인들이 있지만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 이어 또 한 번 이 한국 축구 선수를 통한 한국의 세계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리그앙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타지 리그를 또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흥미롭게도 이 평점 방식의 포인트를 세밀한 기록으로 어떤 기준으로 매겼는지를 소개하게 되는데 이강인 선수의 이날 경기력이 워낙 완벽하다 보니까 10점 만점에 9.90 평점이 나왔습니다. 판타지 리그 기준으로는 크로스 성공률에서도 추가점이 생겼고 공격수가 이제 오른쪽 윙어로 뛰긴 했지만 골문을 등지고 리턴 패스를 내준 상황도 또 이제 추가적인 배점 요소가 됐었고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의 슈팅이라든지 빅찬스 메이킹 여기서 이제 드리블을 뺏겼던 부분들에 있어서 드리블에 실패한 장면들에 있어서는 조금 감점 요인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패스 성공률, 유효 슈팅 비율, 파이널 서드에서의 패스 성공률 그리고 팀의 결과와 팀이 얼마나 골을 넣었는지 개인 플레이, 그 팀 성적, 팀의 경기력에 미친 영향, 이 팀의 결과에 미친 영향 이런 많은 것들 경합부터 수비, 득점 모든 것들을 지표로 삼아서 세밀하게 어떤 개인의 그냥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 판단으로도 이강인 선수의 이날 경기는 프랑스 리그앙 사무국이 인증한 10점 만점에 9.9점에 해당하는 놀라운 활약을 펼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통계 매체 아주 유력한 매체죠. 소파스코어에서는 아예 이강인 선수에게 평점 10점 만점을 줬는데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올 시즌 개막 후 프랑스 리그앙 경기에서 평점 10점 만점을 받은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최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평점 10점 만점은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는데요. 이전에 이 브레스트와의 경기에서 9.7점을 받았던 우스만 덴벨레라든지 또 릴의 조나선 데이비드가 이제 르아브르와의 원정 경기에서 9.7점을 받았던 것이 그 전까지 소파스코어 기준 올 시즌 한 경기, 단일 경기 최고 평점 기록이었는데 10점 만점을 이강인 선수가 최초로 달성했고 현재까지 유일하게 달성을 하면서 프랑스 리그앙에서 현재 한 경기, 단일 경기 가장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인 선수로 이강인 선수가 꼽힌 것입니다. 후스코어닷컴도 완벽에 가까운 평점 9.7점을 매기면서 맨 오브 더 매치 스타맨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날 파리 생제르맹이 그야말로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죠. 8번의 빅찬스를 만들었고 그중에 이제 4개가 득점으로 연결됐고 3개가 이제 무산됐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위치했던 오른쪽 측면을 기준으로 공격이 대부분 펼쳐진 것을 이 그래픽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통계 매체 폰모브는 이강인 선수에게 9.4점 주면서 역시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을 했는데요. 63회의 패스 중에 58회가 연결됐던 92%의 놀라운 패스 성공률은 이토록 창의적이고 과감하고 도전적인 플레이를 한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흔히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역시 평점상으로도 더 배점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전체 슈팅 4개 중에 2개가 골문 안으로 갔고 하나가 아슬아슬하게 빗나갔고 2골이 됐다는 점, 그리고 도움은 하나였지만 기회 창출이 5개나 있었다는 점, 키패스를 5개나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매 경기 미드필더로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득점을 가장 잘하는 선수라기보다는 도움을 가장 잘하는 선수인데, 도움보다 득점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가 더 많은 도움을 기록할 수 있는 경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이 기회를 못 살리면서 오히려 그 본인의 기록과 활약에 비해서 저조한 그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상대 박스 안에서 볼터치 8번 있었고 공격 지역에서 패스 3번 있었고 정확성이 20-30%만 되더라도 높다라는 평가를 받는 크로스 성공률이 무려 60%, 5개 중에 3개를 연결했고 그 크로스로 도움을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2골을 넣은 바르콜라가 9.0점이었고 2개의 도움으로 이날 가짜 9번으로서 이강인 선수와의 호흡이 아주 좋았던 아센시오도 8.8점을 폼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9.4점은 아주 높은 점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프랑스의 정론지 레키프 같은 경우에는 선수 평점에서 이강인 선수와 더불어 바르콜라에게 동시에 평점 8점을 줬지만 경기 최고의 선수로는 이강인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치렀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교체로 나오긴 했지만 또 그 경기 졌잖아요. 리그왕에서의 출전 시간이 좀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통계 기록을 남기고 있다. 올 시즌 이 앙제와의 경기 리그왕 5호 골, 6호 골을 기록하면서 득점 차트에서 4위에 오르게 됐다. 후반전에도 해트트릭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경기 초반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시작을 했지만 후반전에는 많은 선수가 교체되면서 릴레이 하면서 미드필드 라인을 오가면서 플레이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11라운드까지 진행된 프랑스 리그왕에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선수는 브래들리 바르콜라 10골을 기록하고 있고, 또 마르세유의 메이슨 그린우드가 8골, 릴의 조너선 데이비드가 7골인데 그 다음 공동 4위로 올라있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기회를 만들어주는 선수지 기회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 않음에도 이만큼 많은 골을 넣었다는 것은 충분히 올 시즌에 득점왕까지도 노릴 수 있는 페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득점 기록이 공동 4위지만 리그왕 전체 평점, 평균 평점에 있어서 소파스코어 기준 3위에 올라있는 게 이강인 선수입니다. 즉 현재 리그왕의 올해의 선수상을 경쟁하는 3명 중에 1명이 이강인 선수라는 것인데요. 이 대열에는 사실 내부 경쟁이에요. 파리 생제르맹이 현재 리그왕의 단독 선두로서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가운데 오른쪽 풀백인 아슈라프 하키미가 평균 평점 7.93점, 우스만 덴벨레가 7.90점, 이강인 선수가 7.75점인데 덴벨레의 기복 그리고 하키미 역시 최근에 기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기록만 가지고 올해의 선수를 선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즌이 끝난 시점 전문가 패널들의 이 판단에 따라서 이강인 선수가 충분히 올해의 선수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강인 선수의 이 통계 기록은 어떻게 보면 실제 도움으로 연결되어야 했을 그 좋은 패스들이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되지 못한 면이 있거든요. 주목할 점이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 프랑스 리그왕에서 키패스, 슈팅을 만들어낸 기회 창출이 전체 3위에 올라 있는데요.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한 선수가 일본 선수인 이토 주니아가 스타드 랭스에서 뛰면서 31개를 기록했고, 파리의 아슈라프 하키미가 27개, 그 다음이 이강인 선수 24개인데 이강인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리그왕 경기는 교체 출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체력을 모두 쏟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록으로 보자면 90분당 기회 창출은 3.3개로 2위에 해당합니다. 3.4개인 덴벨레에 이어 두 번째니까 출전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기회 창출 순위도 더 높아질 수 있고 1위까지도 노릴 수가 있고요. 또 빅찬스 메이킹, 그저 슈팅으로 이어진 상황이 아니라 골이 되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슈팅이 골로 연결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기록에서 이강인 선수가 7개의 빅찬스를 만들면서 이 부분도 프랑스 리그왕 공동 3위인데요. 가에탕 페랭 선수가 10개로 빅찬스 메이킹 1위이고 아슈라프 하키미가 8개로 2위, 그리고 아센시오, 덴벨레, 이토준야, 이강인 등이 7개로 공동 3위인데 주목할 점이 이 빅찬스 메이킹 순위에서 이강인 선수는 실제 도움이 1개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슈라프 하키미가 8개의 빅찬스 중에 3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아센시오가 이날 멀티 도움을 기록하면서 7개의 빅찬스 창출 중에 4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스만 덴벨레도 7개의 빅찬스에서 4개, 이토주냐도 7개의 빅찬스를 만든 가운데 3개의 도움으로 도움 순위 상위권에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7개나 빅찬스를 만들었음에도 동료들이 해결을 못 해주다 보니까 오늘 처음 도움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바르콜라의 헤더골이 이강인 선수의 시즌 첫 도움이 된 겁니다. 원래 도움을 5개는 했어야 되는 올 시즌의 활약이거든요. 게다가 팀 내 지금 도움을 주도하고 있는 주앙 네베스가 도움 6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빅찬스가 6개였거든요. 빅찬스를 만든 만큼 골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도움 순위가 높은 거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의 이 빅찬스가 골로만 잘 연결이 되면 이강인 선수가 득점왕, 도움왕 다 노릴 수 있는 현재 프랑스 리그 최고의 선수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유력한 또 다른 매체 막시풋은 이강인 선수에게 바르콜라 8점, 아센시오 8점을 넘어서는 평점 9점으로 확실한 평점 1점 최고의 선수로 선정을 했고요. 4대2로 이기는 과정 속에 마지막에 조금 흔들리면서 2골을 내준 수비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베라우드가 4.5점, 이긴 경기인데도 저평가를 받았고 하키미도 5.5점, 돈나루마 5점이었는데 이강인 선수에 대한 평가는 오른쪽 윙으로 출전해 본인에게 주어진 선발 출전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다며 첫 슈팅은 골대 위로 벗어났지만 다재다능한 미드필더인 이강인은 그 다음에 2번의 슈팅을 모두 골로 연결했다. 또 하프타임 직전에는 바르콜라의 헤딩슛 득점을 이끌어내며 4대0을 만들었다며 2골과 1개의 어시스트로 성공적인 전형을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의 이적시장 전문 매체로 또한 굉장히 밀도 있는 평점 콘텐츠를 내고 있는 푼 메르카토도 이강인 선수에게 가장 높은 평점 8점을 줬는데요. 한국 선수 이강인이 아주 좋은 경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슈팅 시도인 발리 슈팅 전반 4분의 장면은 골대를 살짝 빗나갔지만 이 장면은 하키미와 호흡을 맞추면서 아주 위험한 크로스를 골로 성공시킨 장면이었죠. 전반 14분에는 세심하게 박스 안으로 달려들면서 아센시오의 크로스를 완벽하게 잡아냈던 장면도 있었고 결국에는 전반 17분에 아주 빠른 슈팅, 아주 빠른 타이밍에 결정을 해내면서 수비수가 마무리할 수 없는, 또 걷어낼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수비가 대응할 수 없었던 시즌 5호 골을 터뜨렸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전반 20분에는 또 한 번 아센시오와의 조합으로 앙제에게 더 큰 타격을 안겼다며 첫 골과 비슷한 기회에서 두 번째 골을 넣었다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바르콜라에게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하면서 전반전을 마무리했는데 후반전에도 활약을 하면서 매우 높은 수준의 경기를 또 한 번 연출했다며 단지 득점 상황에만 관여한 게 아니라 경기력 수준이 높았다라고까지 평가를 한 겁니다. 90미닛 프랑스판도 이강인 선수에게 평점 8점을 주면서 슈퍼스타 모드의 이강인이었다고 얘기했는데요. 한국의 공격형 미드필더 이강인은 앙제와의 경기에 거의 풀타임 뛰었다. 후반 추가 시간 1분에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인데요. 처음부터 오른쪽 윙으로 출전한 19번 이강인의 공격력은 클래스뿐 아니라 본인의 경기 운영 능력과 경기 조율 능력, 경기 운영 기술뿐만이 아니라 피니시, 마무리 능력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라고 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정말 완벽한 공격수라고 소개를 했죠. 2골을 넣으며 리그에서 6골을 기록 중이다. 그 전까지는 패스, 운반, 탈압박 이런 그 창의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결정력도 이렇게 뛰어날 수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파리 팬 매체인 파리 펜스는 전반전에만 2골 1도움을 올렸기 때문에 불평할 수 없는 활약을 펼쳤다고 했어요. 후반전에도 계속 득점을 시도했다면서 시즌 초반부터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날 8점을 줬습니다. 전반 5분 바로 이 장면이죠. 하키미가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 아센시오가 더미런으로 왼쪽으로 빠져 움직이면서 만든 공간을 이강인 선수가 침투해서 바로 슈팅으로 가져간 게 크로스바를 살짝 넘겼던 아쉽게 득점이 안 된 장면이었는데 전반 17분 결국 베라우드의 전진 패스를 받은 아센시오가 왼쪽 사이드로 빠져가서 올린 컷백을 에메리가 백힐로 흘려주면서 이강인 선수가 달려들어와서 슈팅 때린 것, 골라인 앞에서 수비가 걷어낸 것 같았지만 골라인을 통과하면서 결국 1대0 선제골을 이강인 선수가 넣었고요. 그리고 3분 만인 전반 20분에는 파비안 루이스가 왼쪽 측면으로 전개한 공 바르콜라가 이어받아서 수비를 끌어들이고 또 한 번 가짜 9번 아센시오가 왼쪽 전방으로 이동하면서 이 중앙 공간을 비워뒀고 이 비워둔 중앙 공간으로 이강인 선수가 치고 들어올 때 마율루가 수비를 끌고 전진하면서 정말 전술적인 움직임도 빛났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이 아센시오의 패스를 논스톱 슈팅으로 빠르게 가져가면서 또 정확하게 가져가면서 2대0을 만들었고요. 전반 추가 시간 4분에는 바르콜라가 몰고 중앙으로 끌고 오던 공을 뒤로 빼줬고 파비안 루이스가 빼준 공을 오른쪽에서 침투하는 이강인 선수에게 줬고 이강인 선수가 크로스를 올리면서 바르콜라가 헤더 슈팅으로 골을 넣으면서 4대0까지 만든 겁니다.
이렇게 파리의 플레이 자체가 매끄러워진 것은 아센시오를 가짜 9번으로 두고 이강인 선수가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직접 득점에 가져가는 크로스, 패스, 슈팅 이런 골문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플레이를 많이 하게 만들어주니까 메잘라로 뛸 때보다 가짜 9번으로 뛸 때보다 본인의 전술적인 부담, 수비적인 부담, 상대 수비에 대한 집중 견제에 대한 부담을 풀어줄 수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최고의 경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자신의 2골 1도움 활약 이후 경기 후에 프랑스 현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많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일단 이번 경기에 파리 팀에게 의미 있었던 것이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오른팔로 유명한 라펠 폴 코치의 아내가 긴 투병 생활 끝에 이날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먼저 이 경기를 라펠 볼 코치와 그의 가족 또 그의 아내인 라켈의 가족에게 바치고 싶다. 그에게 진심 어린 지지와 또 세상의 모든 힘을 보내고 싶다라고 팀의 이제 스태프를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줬어요. 라켈은 결코 죽었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항상 우리와 있을 것이다. 경기가 끝나고 그녀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경기에 대해서 본인의 활약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나왔어요. 2골 넣은 것, 또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린 것 어떠냐? 3골까지 넣을 수 있었는데 아쉽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기고 싶었고 승점 3점을 얻고 싶었고 승리해서 기쁘다. 내가 골을 넣는 것보다 내가 집중하는 것은 계속 팀을 돕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겨서 기쁘고 물론 내가 골을 넣어서 좋지만 골을 넣을 수 있게 도와준 동료들에게 고맙다라면서 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최근 파리가 리그왕에서는 승승장구하는데 챔피언스리그에서 부진한 이유에 대해 묻자 챔피언스리그냐 리그냐의 문제가 아니다. 프랑스 리그왕의 수준이 떨어져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날마다 갖고 있는 팀의 문제가 다른 것이다. 결국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오늘처럼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경기가 올 거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우리 팀을 믿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 리그왕의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골이라는 게 들어가는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이 준비하고 있고 똑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경기 패배, 아틀레티코전 패배 이후 엔리케 감독이 어떤 말을 했는지 또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경기뿐만이 아니라 항상 내가 파리에 온 이후 엔리케 감독과 경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다. 늘 감독님이 팀을 개선하기 위해 꼭 챔피언스리그라서가 아니라 매 경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다. 오늘 앙제와의 경기도 후반전에 좀 더 힘을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하면서 승리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는 말로 앞으로의 경기들 리그왕뿐 아니라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겠다라는 자신감을 표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이강인 선수는 한국 대표팀으로 합류해서 11월에 있을 월드컵 3차 예선 5, 6차전 경기를 치르는데요. 두 경기 모두 중동 원정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중동 다녀와서 다시금 중요한 경기를 준비하는데요. 11월 14일 목요일 밤 11시 쿠웨이트 원정, 11월 19일 화요일 밤 11시 팔레스타인과의 원정 경기 이강인 선수가 또 돌아온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새로운 스타 배준호, 또 오세훈, 오현규 이런 신형 공격수들과 어떤 플레이를 만들어낼지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준TV가 월드컵 예선 두 경기 모두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 준비하고 있고요. 이 월드컵 예선 일정 이후 아주 기대되는 경기가 있죠. 11월 23일 토요일 새벽 5시 툴루즈와의 리그왕 12라운드 경기 이후 11월 27일 새벽 5시 챔피언스리그 5차전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의 빅매치가 열립니다. 김민재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정말 챔피언스리그 별들의 전쟁에서 정면 충돌하는 경기인데요. 과연 이 경기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지 역시 한준TV의 입중계 실시간 소통방송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모든 소식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